여러분,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을 준비하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은 자식들 잘 되는 것,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존경받으며 늙어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웠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것 아껴가며 잠을 줄여가며 그들을 뒷바라지했죠.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진 마지막 것, 즉 평생 모은 재산마저 자식의 앞날을 위해 내어주려 고민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다 주면 자식들이 알아서 날 돌보겠지. 내 피부치인데 설마 나를 나 몰라라 하겠어? 이런 따뜻한 믿음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2500년 전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바닥을 꿰뚫어 보았던 한 남자는 우리에게 차갑고도 날카로운 경고를 던집니다. 바로 법과 사상의 집대성자 한비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비자의 냉철한 지혜를 통해 왜 우리가 노년의 재산을 끝까지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식과의 관계를 망치지 않고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길인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보호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비자는 인간을 도덕적으로 완성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기적인 존재로 규정했죠. 그는 부모와 자식 관계조차 계산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 매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들어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부귀해지기를 바라고 관을 짜는 사람은 사람이 빨리 죽기만을 바란다. 이것은 관 짜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래야 본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부모를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가진 영향력과 자원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부모가 재산을 모두 넘겨주는 순간 자식에게 부모는 더 이상 이익을 주는 존재가 아닌 돌보아야 할 비용으로 전락합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재산이라는 힘을 잃은 부모는 자식의 선의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선의는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자식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아이를 키우며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다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노부모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한비자는 바로 이 지점을 경고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믿지 말고 인간이 움직이는 구조를 믿으라는 것이죠. 한비자 사상의 핵심 중 하나는 이병, 즉 두 개의 칼자루입니다. 군주가 신하를 다스릴 때 반드시 쥐고 있어야 할 두 가지 무기는 형과 덕, 다시 말해 처벌과 보상입니다. 이것을 가정으로 가져와 볼까요? 부모에게 있어 이 칼자루는 바로 재산의 소유권과 상속의 권한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전화를 한 번 더 하고 명절에 얼굴을 비추는 행위에는 분명 효심이 섞여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부모의 재산이 자식에게 흘러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동력이 됩니다. 이것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생존 전략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칼자루를 미리 자식에게 건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칼자루를 쥔 쪽은 이제 자식입니다. 부모는 칼날을 쥔 형국이 되죠. 이제 부모는 자식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용돈을 탈 때마다 미안해해야 하고 자식 식구들의 기분을 살피며 내 집에서도 손님처럼 지내야 합니다. 한비자는 경고합니다. 칼자루를 남에게 빌려준 군주는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여러분의 노후라는 왕국에서 여러분은 군주여야 합니다. 재산이라는 칼자루를 끝까지 쥐고 계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는 긴장감 섞인 효도를 유지하게 하고 여러분에게는 당당한 노후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돈 없다고 나를 무시하겠어?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권위는 세월의 공로나 사랑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권위는 실질적인 힘에서 나옵니다. 한비자는 새, 즉 기세와 권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호랑이가 개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호랑이의 위험 때문이 아니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이빨을 뽑고 발톱을 깎은 채 숲속에 앉아 있다면 여우조차 그를 비웃을 것입니다. 노년의 부모에게 재산은 호랑이의 이빨과 같습니다. 돈이 있는 노인은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고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을 반가워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노인은 짐이 됩니다. 아버님,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많이 나왔네요. 어머니, 병원비는 형님이랑 나눠서 내기로 했어요. 이런 말들이 오가는 순간 부모의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재산을 미리 주어버린 부모는 자식의 가계부에 적히는 지출 항목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지혜와 인품이 빛을 발하려면 그것을 지탱해줄 경제적 토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한비자의 말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과거 대가족 시대에는 공동체와 체면이라는 사회적 장치가 부모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철저한 핵가족 시대이며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간병살인, 독거노인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자식들도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교육비 전쟁 속에서 자식들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전 재산을 주고 빈손이 된다면 자식에게 부모 부양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것은 임금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임금이 죽어야 자신이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이를 가족관계에 대입해볼까요? 부모가 재산은 없는데 병수발만 길어진다면 자식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부모가 빨리 돌아가시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불효막심한 생각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 재산을 쥐고 있으면 여러분은 자식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재산을 다 줘버리면 여러분은 자식의 미래를 갉아먹는 존재가 될 위험이 큽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자식의 마음속에 괴물이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비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조언할까요? 무조건 자식에게 한 푼도 주지 말고 구두쇠처럼 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한비자의 지혜는 통제권에 있습니다. 첫째, 사후 상속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돈은 결국 너희 것이 될 거다라는 희망을 주되 절대로 명의를 미리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 희망은 주되 확신은 주지 마십시오. 그 미묘한 불확실성이 자식을 여러분 곁에 머물게 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됩니다. 둘째, 도움이 필요할 때 조건부로 지원하십시오. 자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거나 집을 살 때 무조건 베풀지 마십시오. 그것을 투자나 대여의 형식으로 명확히 하거나 부모의 노후 보장을 담보로 한 계약의 형태를 띄어야 합니다. 냉정해 보이지만 이것이 서로의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법가적 지혜입니다. 셋째, 자신의 품위 유지비에 아낌없이 투자하십시오. 자식에게 줄 돈을 아껴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고 좋은 옷을 입고 사회활동을 하십시오. 부모가 활기차고 여유있게 사는 모습 자체가 자식에게는 큰 안도감을 줍니다. 우리 부모님은 돈 걱정 없으시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자식을 효자로 만듭니다. 부모가 재산을 미리 주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자식의 자립심 때문입니다. 한비자는 나무가 너무 크면 그 아래 풀은 자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는 자식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서기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스스로 땀 흘려 가치를 만들어내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마지막 성인 재산을 지키고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성을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 증여는 독약이 될 수도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일찍 주는 증여는 대개 독약이 됩니다. 자식이 고난을 겪고 인생의 소중함을 알 때 그때 조금씩 나누어 주어도 늦지 않습니다. 한비자의 철학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자립입니다. 그는 군주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우뚝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연락 한 통에 일희일비하고 손주들이 안 온다고 서운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복을 자식의 손에 맡겨버린 것과 같습니다. 재산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내 행복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 있으면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고 친구들을 만나 밥 한 끼 대접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경외감을 줍니다.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남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스스로를 노년의 왕으로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이 일군 부는 그 왕국을 지키는 성벽입니다.
그 성벽을 허물어 자식에게 주는 순간 여러분은 유랑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